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 얘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재명과 김어준 이 두 천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김어준에 대해서 내가 댓글을 좀 봤는데 다 보진 못했지만 그 보다 보니까 김어준을 이재명과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뭐 그런 얘기서부터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대 정신의 관점에서 두 천재에 대한 약간의 내 관점 이런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재성과 천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재성과 천재성은 비슷하면서도 근본적인 다른 점이 있어요. 영재성은 천재성과 다른 점이 있는데 빠르게 학습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 있을 때는 되게 다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한국은행은 이렇게 딱 무슨 이게 독립된 기관으로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일하니까 한마디 하면 그게 무슨 말이라는 걸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거의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을 떠나서 제가 20년 근무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을 떠나서 컨설팅 펌을 할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컨설턴트로서 이제 기업에 가서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도 해주고 뭐 지금 이런 것이 이 회사의 문제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해주면 다 이해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다 뭐 받아쓰기도 하고 뭐 자료도 주면은 읽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다음번에 가보면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충격적이죠. 아니 이렇게 쉬운 말로 다 알아듣는 한국말로 했는데 왜 이걸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데 가면 그 중소기업을 만들어낸 오너와 그 경영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반 직원들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 몇 번 경험하니까 이제 이거는 그 말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어느 수준의 기업에 가면 그냥 내가 한 팔 접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할 때까지 그걸 말해줘야 돼요. 대부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의 고위층들, 예를 들어서 한 20, 30년 근무해서 임원 직전에 있는 계급, 삼성전자로 말하면 그룹장에 정도 돼 있는,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임원이 되는 그런 그룹장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듣고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도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런 데 가서 가르치는 건 진짜 좋죠.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컨설턴트들을 가르칠 때도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깨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를 가르쳐도 그게 뭔지 한참 얘기하고 한참 훈련을 시켜야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영재성의 차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가 좋다 이 말입니다. 머리가 좋으면 금방 알아들어요. 천재성은 머리가 좋은 것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학습하지 않아도 돼요. 새로운 장르를 만들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새로운 장르를 창조하죠. 그러면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런 사람은 영재성 또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구의 대략 10%, 아주 작게는 5%, 많게는 15%, 대략 한 10% 정도 태어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영재하거나 아니면 천재. 그렇게 태어나는데 우리가 그러면 늘상 보는 사람들 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왜 안 보이느냐? 그들이 영재성과 천재성을 발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발휘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 교육의 문제예요. 교육. 이재명은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재명이 만약 제대로 교육받았다면 지금과 같은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했을 겁니다. 비극이죠.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비극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유학 중에 중국인 친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판이라는 친구인데 그 아이가 나보다 2년 아래인데 2년 먼저 그 유학을 와서 나에게 모든 걸 거의 다 가르쳐 준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보다 늦게 박사학위는 나보다 좀 몇 년 늦게 받았어요. 왜? 독일에서 살고 싶어서 그랬던 친구니까요. 진짜 영재예요. 엄청 머리가 좋죠.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천재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게 분명해요. 왜냐? 기존 산업에서 아주 일을 잘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죠. 홍콩에 왔다가 독일 회사에 중국 현지 법인에 그 장을 했으니까 현지 법인 장을 했으니까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거나 창조하거나 만들어낸 것은 없어요. 기존 틀에서 그거 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성인 영재라고 부르죠. 중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인구의 10%는 영재성을 가지고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주변에서 보기가 힘든 것은 그들이 타고난 영재성이나 천재성이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 발현돼야 되느냐? 언제 발현돼? 중고등학교 시절에 발현되고 그것을 발현되는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끊임없이 시험 성적으로 몰아붙이는 이 잘못된 교육제도 이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끝없이 시험을 보도록 강요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제도에서 벗어난 사람이 누구야? 이재명입니다. 그러면서 실무를 배운 거예요. 그 호기심 많은 시절,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쓴 책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라는 책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글은 나의 몸과 생각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몸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체득한 거예요. 그 지식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아이들이 그런 대학생들이 천재성을 발휘하는 거 봤어요? 소위 말하는 고급진 대학 나온 애들이 우리 사회를 완전히 이렇게 기본 틀을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 봤어요? 우리 정치인들 중에? 없습니다. 다 거기서 똑같은 놈들끼리 앉아서 저기 자기가 뭐 정치 엘리트인데 하면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우리 교육제도가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서울 법대 나온 놈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10%는 영재성과 천재성을 가지고 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재명의 경우를 먼저 보고